오늘은 응시부검을 지난 3주 전에 했던 거를 그 글자가 다소 재밌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근사를 배우면 징분을 여구하고 진력을 여방수하라. 요거에 관계돼 가지고 또 그날 이제 우리 권사님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이게 관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요 사다성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뒤에 여, 구화, 여, 방수 이렇게 되는데 칭자, 칭자 이거는 뭐 찾아야? 저거다 나와봐. 내가 이래 정신이 없어가지고. 칭자 이거는 징계한다 하는 그 징치한다, 징계한다 하는 건데 이거하고 화폐제가 될 형성 문자입니다. 형성 문자. 요거는 부른다 하는 거지. 부른다. 요거는 징병 할 때도 그러면 징병. 고기 맞겠네. 징병. 징집. 징집. 징병할 때 이제 합니다. 징수. 세금을 징수한다. 부른다. 거둔다. 이런 뜻으로 징. 요거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게 징계할 징자가 되었고, 요 분자는 나눌 분자하고 마음 심자하고 이래가 분자가 되거든요. 마음이 나눌. 요거는 뜻이고, 나눌 분. 요것은 뜻이고, 뜻이고. 요것도 요거는 의미고, 요것은 뜻이고. 그래서 이걸 형성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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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문자를 하는 거는 뜻과 음을 반시까지 뜻하고 음하고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 그걸 형성문자. 문자가 이제 한문에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전체 한 70%를 차지하는 게 형성문자입니다. 형성문자. 그래서 요건 음이고 징, 음을 나타내고 요거는 뜻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요것도 음이고 요건 뜻을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징분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내다 하는 게 이자와 같은 자다 말씀을 드렸죠. 이자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성내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분노라고 할 때 이래 가지고 분노 이렇게 쓰는 거하고 여기에다가 분노라고 쓰는 거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뜻이 똑같은 요거는 이제 마음심이 옆에 와 있죠. 변으로 붙었죠. 요게 이제 음이고 분 음이고 요거 뜻이고. 그러니 이거는 이제 음이 위에 있고 뜻이 밑에 있고 이거는 이제 뜻이 왼쪽에 있고 음이 오른쪽에 있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그리고 우선 또 밑에 끝까지 해놓고 또 얘기 시작합시다. 칠자 이거는 막힌다 뜻입니다. 막는다.
막는다, 막힌다, 막힌다. 막는다, 막힌다 하는 뜻입니다. 요 구멍이야. 구멍, 예. 구멍. 예. 이거는 이른다, 도착한다. 예. 구멍이 이른다. 아, 구멍이 도착한다. 그래 이게 이제 구멍에 딱 도착하면은 더 못 갑니다 이제. 맞아요. 더 못 가고. 음. 그래서 이건 막힌다 하는 건데, 요거 대표적인 것이 질식시킨다. 음. 질식사. 음. 좀 더 붙입니다. 질식사. 숨 막혀서 죽는다. 예. 질식했다. 숨이 막혔다. 음. 그래서 옛날엔 뭐,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엔 몸 아픈 사람 또는 미운 사람 음.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거 병수발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또는 이 마참 원수다 이놈 죽여야 되는데 예. 이래가지고 요새는 뭐 죽이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게 방석은 옛날에도 있었거든. 예. 양반집에는 다 방석이 있었거든. 방석을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 덮어보면 질식사합니다. 숨을 못 쉬가지고. 그게 질식. 요 식자도 뜻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실실 아닙니까? 질식인데 휴게실 갈 때. 질식사. 예. 요거는 진욕이고, 여기 이제 질자는 막힌다 하는 뜻이지만 예. 식자인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 그거에. 숨 쉬다 하는 거. 아. 숨 쉬다. 숨 쉴 식자. 아. 또 자식. 아들, 딸. 자식식이야. 또 이자. 돈 빌려서 이자 받는 거. 이자식자. 크게 세 가지. 그러면 자식 식자는 영식 이 이카면서 자식 자식. 하면 아, 그렇구나. 자식 식자. 자식. 아, 자식. 아, 되게 이제 딸, 아들 합해가지고 자식이라고 그러고, 또 남의 아들 높여가지고 영유이라고 그러고, 남의 딸을 높여가지고 영애라고 그러고, 남의 부인을 높여가지고 영부인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뭐 지금은 그 뭐 영부인 하는 것도 옛날에 영부인 하니 그게 너무 뭐 위화감이 있다 이래. 요새는 이제 영부인 가는 걸 안 붙이는데, 옛날에 영부인 가는 거는 요새는 얼마 전까지 이제 이 독재 시대에는 대통령 부인만 영부인 가고 딴 사람 못 붙이고 그랬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누구나 다 영부인 하는 말 다 썼습니다. 옛날에는. 예. 남의 부인을 높여서 영부인. 또 여예 하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는 박정희 대통령 딸만 영예라고 붙이고 딴 사람 못 붙이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남의 딸을 다 영예라 그랬습니다. 영예라 그러고, 또 남의 자식을 다 영유라 그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이제 뜻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데, 여기는 이제 이 질자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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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욕자 이것도 형성문자. 욕심. 이게 하고자 할 욕자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마음심자. 하고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예. 이자하고 같은 글자였습니다. 원래는. 아. 원래는 이게 본자고, 예. 이게 본자고, 이래 뭐 써보면 좀 허전하다. 이래가 마음심을 붙이고, 이게 이 같은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거 헷갈린다. 헷갈린다 해가지고 요거는 욕심 이렇게 하는 명사로 쓰일 때 쓰고, 요거는 하고자 하다. 하고자 같은 하다. 욕자인데. 네.
원래는 같은 요건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는 마음심자 있을 때는 욕심. 욕심이라는 뜻으로만 쓰자. 욕심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욕심이라 할 때만 이자를 쓰고 하고자 한다 할 때는 이자를 쓰고. 근데 원래는 같은 글자. 이게 원래 원글자. 예. 원글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욕심이다. 욕심이다. 욕심을 막는다. 욕심을 막는다. 욕심을 막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잖아요. 10등 정도 들어가잖아요. 10등에서 13등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점이 됩니다. 꼴등. 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맞아요. 욕심을 안 버리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더 버려야 되니까. 또 높은 자리에 있어도 더 높아져야 되니까. 외롭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 항상 불행한 거예요. 그래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욕심은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욕심 안 부리면 내 뭐 하루 밥 편안하지 시키 뭐 그지? 밥 시키 먹으면 됐지 뭐.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아이고 누구는 뭐 지금 재산이 100억 이렇게 하는데 나는 10억도 안 되고 이래 되면 불행한 거예요. 맞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죽을 때 가갈 것도 아닌데. 내가 10억 가지고 있다. 아이고 행복하다. 10억 있으면 뭐 걱정할 거 뭐 있노.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막는 것을 갖다가 물 막듯이 하라. 물 막듯이 하라. 물 막듯이 하라. 물을 막듯이 하면은 하락하는 그 말은 확실하게 막으라. 확실하게 막으라. 물을 어설프게 막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렇지. 터져버리면 또 수해 납니다. 그렇지. 그렇지. 뚝 터지면 뚝이 터지면 수해 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기 러시아에서 이 미친놈들이 댐을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네. 네, 댐을 폭발해버려가지고. 왜하고? 댐이 터져버리니까 그 댐 밑에만 전부 물하다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짓은 안 해야 되는데 암만 전쟁이라도 맞아요. 옛날에 미국들은 전쟁할 때 큰 폭탄을 터뜨릴 때는 미리 말했잖아요. 맞아요. 언제 무슨 폭탄을 터뜨리니까 전부 피하라. 그리고 학교하고 교회하고는 안 터뜨리고. 학교, 교회, 병원은 안 터뜨리고. 포기가 안 했잖아요. 일본 그 히로시마 그 폭탄 터뜨릴 때도 이야기했다. 그래 미리 했어요. 했는데도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도 도망 안 가가 그랬지. 경고했는데도 그 사람들 안 믿은 거라. 정말 거짓말 하지 뭐. 그렇지. 그런 게 설마. 어딨노? 세상 그런 게 어딨노? 그래. 그렇게 하다가. 네. 그러면 이제 요한 목사하고 똑같다 그지? 네, 진짜 요거 이제 가지고 오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권사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하니 이 칭자가 징비록할 때 이 칭자 아니냐 말씀하셨거든요. 징비록. 징비록 예 맞아.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고 궁에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징비록 이게 예. 7년간 전쟁 상황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럼 그거 누가 쓰는 거예요? 유성룡 대감이 쓴 겁니다. 그렇구나. 징비록. 이 기록을.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예. 유성룡 대감이 이제 하야해가지고 고향 안동에 내려와가지고 이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쓴 것이 북글씨입니다. 북글씨. 북글씨 좀 쓴 건데 그 뒤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이거 한 40년쯤 지난 후에 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예, 목판 인쇄를 했는데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유성룡 대감이 쓸 때는 임금이 잘못한 것도 없고 다 쓰거든요. 다 쓰는데 정부에서 목판을 하려고 하니 임금 욕하는 건 좀 못하다 말이죠. 그래서 실적 삐끼 가지고 그럼 뜻이 영 바꿔버린다. 실적 삐끼 가지고 다른 이렇게 비슷하게 해도 다르게 써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본보다는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국보입니다. 132호 국보. 징비록이. 네, 132호 국보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위층들이 징비록을 한 번이라도 읽었더라면 외정 36년 안 와 있을 거다. 저기 징비록이 한 번이라도 옛날에 읽었더라면. EBS 방송 라디오 방송에 네. 나왔다니까요. 네, 안 당했을 거다. 음. 그런데 징비록 이게 이제 유성룡 대감이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했잖아요. 예. 영의정을 물러앉았다가 또 하고 세 번을 했는데 영의정을 하면 도채찰사를 했거든요. 도채찰사를 가는 것은 이제 전선을 돌면서 도채찰사의 명령은 바로 왕명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락하는 임금이 조선 임금 중에서 선조하고 인조하고 둘은 없어야 될 임금이라고 하는데 가장 무능한 임금이다. 나라 망신 임금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훌륭한 임금이 이제 세종하고 영조하고 정조하고 이 셋이 가장 훌륭한 임금이고 이거는 가장 이게 없었어야 될 임금이다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이네 그러면. 연산군 같은 그거는 막 갈라박이 내놓고 하는데 이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인데 이게 이제 징비록이 이게 1592년에서 1598년까지 기록이거든요. 기록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그것도 국보입니다. 국보인데 그거는 자기한테 국한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는 나라 전체 상황을 쓴 거거든요. 예, 예.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당했는지 그 원인도 참 분석을 하고 실질적인 내용도 참 넣고 해가지고 상당히 귀중한 책인데 이걸 갖다가 득한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본 힘이 없어요. 정부에서 이걸 한 40년 후에 이걸 목판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놨는데도 안 읽은 거라. 그런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1604년에 탈고를 했고 1647년에 조선에서 이제 목판으로 만들어서 출간을 그 옛날에 그지. 했는데 아이고. 이걸 일본 놈들이 예, 동네에서 예, 왜 구했는지 예, 가지고 와가지고 1695년에 예. 출판했어요. 출판해가지고 일본 말로. 네. 출판해가지고 일본에 고위직은 전부 다 돌렸어요. 머리가 띠났다. 출판해가지고. 우리는 아둔하다. 다 더 돌렸어요. 독상을 놔두고도. 그래서 일본 놈들이 청일 전쟁, 예. 노일 전쟁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청나라가 일본한테 진작하는 돈 말이 안 되고 노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가 일본한테 진작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이 됐냐? 일본 놈들이 철저하게 징비록을 읽고. 수백 년 동안 징비록 이거 하고 곁들여서 난중일기. 난중일기. 네. 목민심스도 일본 사람들 그리 많이 연구한다 하던데. 난중일기하고 예. 이 두 개를 일본의 고관들은 무조건 다 익힌 겁니다. 여기서 전부 힌트를 얻을 겁니다. 전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난중일기를 중심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그 다음 나라 전체 움직이는 거라든지 군사 움직이는 이런 거는 징비록 이거를 이제 참고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청일 전쟁도 이기고 노일 전쟁도 이기고 다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말이 예. 왜 징비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느냐. 예. 유성룡 선생이 책 이름을 왜 징비록이라고 썼느냐. 그 유성룡 선생 징비록 그 책 속에 제일 앞에가 뭐가 있는가 하니 자석한 게 있거든요. 요새는 뭐냐면 서문, 책 자석, 자석하는 한 페이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 이런 말이 있어요. 시왈 그런 말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중간 좀 있어요. 중간 조금 지나가지고 여기에도 어려운 글자는 없습니다. 글자가 없고 시왈 하는 이거는 시경. 시경에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했다. 말했다. 시경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음. 여비징이 징비후한. 이건 옛날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나도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말했다. 시경에서 말했다. 여하는 나였자. 나요. 이거 아들 자자하고 헷갈립니다. 나였자. 나. 내가 그것을 징계한다. 징계했다? 징계. 징계했다? 징계한다. 그것을 징계했다. 그것을 징계한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상가다. 상가다. 이 신하고 같은 말. 삼갈 신자. 상가다. 상가다 하면 조심한다. 예, 상가. 미리 조심한다. 대비한다. 예. 뭐 그런 뜻이거든요. 예. 상가다. 후환. 뒤에 닥쳐올 환란을 삼가다.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삼가다. 이것이 징비록을 쓴 소이다. 이 문장이 징비록을 쓴 소이다. 징비록을 쓴 이유다. 하는 거는 이제 쓰다. 저술하다. 저술하다 이런 뜻이. 저술한 까닭이거든요. 까닭. 이유다. 저술한 이유다. 저술한 이유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가를 켰는데 시가 시계에 보면은 제일 앞에 국풍이 있고 국풍. 예, 국풍이 있고 나라에 돌아가는 나라 국자 바람풍자인데 예. 그 내용은 15나라의 민요를 모은 겁니다. 15나라 노래를 민요를 모은 국풍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대중적 노래죠. 그죠? 국풍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국풍. 아는 소와 대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와 대야가 무슨 대야? 요거는 큰 거, 요건 작은 거.
그래 큰 잔치를 할 때는 대야를 부르고 작은 잔치 할 때는 소화를 부르고 그 다음에 송입니다. 아가 그러면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옛날 왕궁에서 부르는 노래를 아악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악이라고. 아쟁. 아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칸 마지막에 세 번째 송칸이 요거 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송, 또 노송, 또 하나가 뭐 상송.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이거 송이라 하는 거는 제사 때 쓰는 노래입니다. 제사 때 연주하는. 제사 무슨 제사? 국가에서 하는 제사. 예. 그러니까 종묘에서 하는 제사 때 쓰는 노래인데 이 내용은 주로 송자가 붙는다 하는 찬송하는 송자거든요. 기린다 하는 거. 찬양한다 그런 뜻인데 주송은 노상은 먹고 주송은 주나라, 노송은 노나라, 노나라. 상송은 상나라. 상나라가 누구예요? 상나라가 은나라가 상나라입니다. 원래 상나라입니다. 은나라가.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주송에 예. 주송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소비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비편. 네, 소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전부 시가 시경에 있는 시가 311개인데 그 중에 6개는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305개가 전부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시죠. 한 시. 하나의 시인데 주송에 있는 한 시인데 이게 이제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참고로 하라고 내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이 시 중에서 시경 중에서 어떤 시는 굉장히 긴 시가 있어요. 근데 요건 비교적 짤막합니다. 그러니까 1장 8구 어떤 시는 막 2장, 3장, 4장까지 나가고 요거는 1장이고 전부 다 8, 9밖에 안 됩니다. 8, 9 그러니까 짤막한 시입니다. 시 중에서 비교적 그 시의 내용이 무슨 얘기고 하니까 제일 앞에 이 얘기 나옵니다. 제일 앞에 요거 두 구죠. 요까지 한 구, 요까지 한 구. 여기 징 요거 한 구, 이 비후한 요 한 구. 밑에 쭉 이제 8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 이제 징비록을 알려고 하면 이 뜻을 알아야 징비록을 알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왕조의 두 번째 황제 성왕 성왕이 지은 시입니다. 성왕이 지은 시인데 내용은 도와달라 하는 시입니다. 사실은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아주 이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바로 도와달라 하는 그런 말로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완곡하게 좀 예쁘게 해놨겠지. 이게 아주 시적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징계한다 하는 말 무슨 말인고 하니까 성왕이 아버지 무왕이 일찍 죽었습니다. 40대에 죽었어요.
40대. 천하 통일해놓고 예. 영웅들이 오래 못 살아요. 대충 예, 보면. 맞아. 워낙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40대에 죽었어요. 죽을 때 이때 상황이 나이가 한 12살 왕자가 네. 그때 됐을 거예요. 한 12살쯤 됐을 거예요. 12살.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내가 추정하는 한 12살쯤 되지 봐지는데 무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12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왕의 동생 주공이라고 했어요. 주공. 주공도 성인인데 주공 이름이 단이에요. 단인데 이 성은 희씨예요. 희씨. 계집 있잖아요. 네, 희씨. 음. 희씨 희단인데 무왕이 희발이고 또 무왕 아버지 문왕이 희창이고 그 단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왕이 전부 칠행정한 그런데 예. 그 중에서 한 셋째나 넷째쯤 될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 형이 이름이 설이에요. 설. 이 사람은 주공의 형이에요. 이 사람 형이에요. 관숙입니까? 관수. 관숙. 관수. 그리고 이 사람 동생이 채숙이라고 있어요. 채숙. 이름이 도예요. 도. 이건 선. 이건 도. 도. 그 다음 또 동생이 곽수라고 있어요. 곽수. 이 사람은 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곽수. 이 사람 이름이 처예요. 처. 처인데 주로 이 두 사람을 하는데 추측근데 이 사람까지 포함됐다 빠지는데 우왕이 은나라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 은나라를 하는 게 원래 상나라거든요. 예. 원래 상나라인데 뒤에 은나라라고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은나라가 이거는 상나라거든요. 주. 그래가지고 권사님은 그 한문을 공부를 하셨다 하니까 기억이 날 텐데 3대 성시에 간 그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한문에 보면은 3대 성시에 간 이 3대 간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3대라고 그래요. 3대 성시에 그러면 한창 잘 나갈 때 있는 건데 3대 성시. 요 하나라는 세운 왕이 탕왕이에요. 탕왕. 탕왕 자가 성이 자시예요. 자시. 자시인데 탕왕. 이거는 탕왕 여기 이쪽이고 여기는 세운 사람이 하우시예요. 하우. 하우시. 하우시 위에 우왕이 우왕. 우왕이 하우시 하나라를 세웠는데 그 전에는 전설적인 국가죠. 하나라가. 전설적인 국가. 하나라 이전에 나라 이름도 없어요. 전설적인 국가인데 나라 이름 붙이기는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게 황제. 황제가 전설적인 황제 중에서 제일 처음인데 황제 밑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황제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다 보면 이게
요순이 나와요. 요순. 그 왕은 잘했다. 아닙니까? 요순. 이게 요순. 이제 대표적인 성물이에요. 예, 순하고. 역사의 대표적인 성물. 음. 요순. 요순이 이제 제 고개 아들인데 제 고개 아들 오형제가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한데 요임금이 제 고개 아들이에요. 순임금은 이제 직접 아들 아니고 아닌데 요임금이 임금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순임금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때는 순임금이 이미 임금이 아니고 예.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시골에서 예. 숲 굽고 예. 밭 깔고 음. 그런 농사꾼인데 음. 이 사람이 참 훌륭하다고 이 요임금 뒤에가 있다 갑니다. 그 요임금이 딸 둘하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순임금을 찾아갔어. 찾아가 보니 농사꾼인데 황제가 딸 둘 데리고 찾아갔어. 찾아가서 며칠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 비록 농사는 짓고 있지만 이 진짜 소문대로 쓸만한 놈이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서울로. 순임금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치를 갖다가 일부 맡겼어요. 맡기고 임차랑이라. 그래 사위를 삼았어요. 딸 둘인데 딸 둘 다 순임금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자매간에 순임금의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순임금이 요임금이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왕후로 자리를 안 물려주고 이 순한테 물려 자기 부하 순한테 물려준 거예요. 사이한테 줬네. 그래서 선양했는 거예요. 대대로 안 물려주고 선양. 아 이놈이 똑똑하고 정치 잘하겠으니까 엄마 임금 자리를 물려줬던 얘기야. 이름도 둘 다 중국 역사의 최고의 성인이니까 정치를 잘하는 거라. 정치를 잘하는데 그때 순임금의 부하 중에 우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우임금인데 이거는 아버지가 곤인데 성이 사시지 사시. 그 사시도 그러면 그 중국서 왔는 성이네. 사시. 지금 우리나라 사시랑 좀 다른데 사시인데 이 아버지가 곤인데 곤이 요임금 때 큰 홍수가 됐어요. 이게 성경은 막 노아 홍수 때문에 중국에도 엄청난 홍수가 됐는 거야. 그래가지고 곤에게 홍수를 막으라고 홍수를 젓는 걸 갖다가 이제 정리하라고 보냈다. 이제 모든 책임을 맡기는 거야. 이님이 옳게 안 했어. 이는 왕족인데 옳게 안 했어. 옳게 안 했는데 순임금이 임금이 돼가지고는 이거 사형을 지기했어. 목배에 지기했어. 지기 풀고 이 사람 아들이 우임금이야. 네가 아버지가 뭐 했는 건 네가 한바탕 해야 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놈은 얼마나 잘하는지 집에도 안 가. 집 근처까지 와도 집에도 안 가. 그래가지고 뭐 확실하게 일을 해내는 거야. 우리야 장부이네. 100% 일을 해내는 거야. 그래 순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고 이놈한테 물려줬는 거야. 참 요임금이나 순임금이나. 그래 이게 우임금이라. 요때부터 세습자가 된 거라. 요때부터 우임금이 잘했는데. 세습자가 된 거라. 요까지는 잘했는데 세습은 안 좋아 그자. 황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는 잘했는데 능력 있는 놈한테 임금자를 주고 황제도 큰아들 내도 둘째 아들한테 자리를 가져오고 또 둘째 아들 임금 돼가지고 또 자기 아들 안 주고
5천 초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능력 있는 놈한테 넣어가줬는데 그게 맞지 그지? 그래 요임금 물론 황제 후손이긴 하지만은 왔다리 갔다리 이래 몇 번 했단 말이죠. 이 순임금도 황제 후손이래. 왕족은 왕족이라. 그래 우임금한테 자리 넣어가줬는데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하나라다. 하나라. 그래서 하우시라고 해. 하우시라고 해. 하나라고. 하우시. 그런데 이게 셋을 뒤다 보니까 자식이 잘나면 괜찮은데 네. 개판이 자꾸 개판이지. 온실소에 나오는 기라. 나라를 말아먹는 개판이 나오는 기라. 그래야 제일 개판으로 되는 것이 걸왕이다. 걸왕. 이게 하나라 마지막인 겁니다. 걸왕. 글자가 횟대 글자. 햇대 글자. 딱 위에 앉아서 잠자는 횟대. 횟대 글자. 딱 햇대처럼. 예, 딱 횟대 그러면 딱 똥도 먹고 이렇죠. 딱 그거만 올라가 작게. 그래가지고 이제 시호가 걸왕인데 응태리 왕이라는 걸왕인데 이놈을 몰아낸 사람이 탕왕이라. 탕왕이라. 그때는 탕왕들이 사람이 제일 부한데 그 제후국의 제후인데 이걸 몰아내. 이거는 뭐고 하니까 그 나라의 천하의 모든 백성이 탕왕을 갖다가 도와서 거랑을 몰아내잡고 간청을 해가지고 탕왕이 거랑을 몰아내고 왕이 됐는데 이게 쭉 잘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네. 내려와서 그때 가서 제신이라고 제신. 쟤는 임금제자고 제신. 이게 마지막 왕인데 네. 이 왕호는 제신인데 시호는 조건 선정하거든요. 네. 시호가 주라 주왕이에요. 주왕. 이 주자가 예. 요새는 주왕주자를 하긴 하는데 원래 끈거리 주자예요. 끈거리. 저 실사자의 말이 투원 아닙니까? 예. 끈거리 주자예요. 이게. 끈거리를 하는 뭔고 하니까 시골에서 오래 사는 사람 나왔는데 소한테 짐을 실을 때나 구름말을 낼 때 앞에 이래 줄이 있고 예. 뒤로 안 넘어가도록 예. 또 위에 질매에 또 이래 배에 또 이래 예. 있고 맞아요. 예. 또 앞으로 안 내려오도 뒤에 질매에 줄 달아가지고 꼬리 밑에 여기 나무 길게 해나만한 거 요 해가지고 꼬리 밑에 여기 있죠. 그게 짐안 실으려고 그래. 그게 끈거리라. 그거 없으면 앞으로 쓰러서 안 돼. 목이 없으면 또 뒤로 가고 배치가 없으면 옆으로 눕고 해서 안 돼. 그래서 이 끈거리를 하는 거는 항상 소똥이 묻어 있어. 소가 똥 넣으면 다 묻는 거라. 그래서 이게 조화이 된 거라. 하도 임금진 더럽게 해놓은 게. 이름을 그랬지. 죽어서 지은 게. 그래 이 주왕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충신들 다 죽이고 저한테 알랑거리는 사람들만 권리를 주고. 주왕이. 이 주왕이. 그 주왕이 은나라 주지왕이 마지막 된 사람 아닙니까? 은나라 마지막 왕이라. 은나라. 그래가지고 이 주왕을 몰아내고 세운 나라가 주나라라. 주나라. 주무왕. 주무왕이 이 중왕을 몰아내고 천하를 통일하는 거야. 통일해가지고 주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무왕도 참 큰 인물인 건 틀림없는 것이 폭군을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잖아요. 은나라 박살나쁘잖아요. 박살나니까 이놈은 자살해버리고
이래서는 죽을 테니까 요거 안 보겠다 하면 자살해버리고. 자살이 더 나쁘지. 그 아들 무경이 무경. 이 주왕 아들 무경. 이 앞으로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왕자니까. 아, 이 무경이 주왕이 주무왕이 그만 생각할게 역대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 왕들인데 전부. 그러니까 주무왕이 무경 이 나쁜 왕 아들 무경한테 시급을 줬어. 마치 네가 세금 받아먹고 여기서 여기 조상들 제사 모시고 그렇게 하라. 심효답이네 말하자면. 해라. 시급을 줬어. 다른 사람들 많이 줬어. 많이 줘가지고 뭐 제후 정도 되고 될 만치 줬어. 많이 줬는데 그래도 의심 나잖아요. 저놈이 칼 거꾸로 들어보면 예. 바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주무왕이 요걸 감시하라고 자기 동생 둘을 갖다가 감시관으로 보냅니다. 여기 관숙하고 채숙이라 감시관으로 보냅니다. 그 뒤에 이제 무왕이 죽어보거든. 죽어본 게 왕자가 12살밖에 안 됐거든. 그래 주공이 섭정을 한단 말이죠. 임금을 얀해놔놓고 정치는 실제 주공이 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관숙이고만 생각하는 게 억울한 기라. 지가 형이라 관숙이. 그러면 무왕이 지한테 왕자를 물려줘야 텐데 난 12살밖에 안 되는 조카가 왕이 됐는데 그러면 섭정이라도 지가 해야 될 텐데 섭정은 지 동생, 바로 동생이라 주공이 섭정을 하거든. 섭정을 하는 게 바로 임금짓 하는 게거든요. 예. 이름만 임금 따로 있고 12살분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둘이가 소문을 만들어내는 기라. 노래를 만들었네. 주공이 지 동생, 이마한테 동생, 이마한테 형인데 주공이 조카 몰아내고 지가 임금 되려 간다. 그래서 소문을 막 내는 기라. 그래 이게 성왕이 20살 된 게 이제 자기 직접 정치를 하잖아요. 20살 됐으니까 어른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계속 주공이 자기 형 무왕도 독살했다. 어? 독살시켰다. 50도 못 살고 죽었으니까 독살시켰다 하는 소문 막 내고 그 다음에 조카 모르는 낸다 하는 소문 내고 해서 이렇게 주공도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안 그러는데 그죠? 아니지 전혀 아니지. 피신을 했어요. 말하자마. 다른 성으로 피신을 해가 있는데 성왕도 자꾸 회사함께 긴가민가 하는 기라. 그렇지. 그래 주공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기라.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금등이라고 하는 괴가 있는데 금등 금등. 금등 금칠에는 배가. 금등을 하는 괴장이 있는데 예. 이거는 조선 영조 때도 있었는데 예. 금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귀중한 비밀 문서를 넣어놓고 예. 그걸 갖다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아무도 못 풀도록 왕명이 아니면 아무도 못 풀도록 만드는 그게 금등이라. 중요한 거 같다. 금등이라. 이게 이제 석양에 보면 금등하는 한 대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와 관계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이거 소문이가 많게도 만들어지는 소문 같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주공이. 그래가지고 성왕이 이제 신하들의 권유로 금등을 풀었어. 풀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예. 주공이 하느님이 기도하기를 우리 형님이 여전히 살아야 된다. 지금 형님이 죽으면 이 나라가 숙제받지 된다. 그래 형님 대신 날
저승에 데리고 와서 그런 내용들이 쓰여가 있는 문서가 그 땀 들어간다는 얘기라. 그거 딱 본 게 세상에. 딱 본 게 성황이 아구나. 아. 이거 주공 우리 삼촌이 정말 충신이구나. 자기가 자기 형 대신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형이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황이 이놈을 죽이고 자기 이제 삼촌이죠. 죽이고 이놈은 귀양 보내고. 성황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놈은 귀양 보내고. 그래 이게 또 왜 했는가 마지막에 나가가지고는 무경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안 된 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경 이거는 은나라 왕손이니까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왕이 반란 진압 명령을 내려가지고 반란을 진압해가지고 자기 삼촌 관성은 사형식이 부르고 최수근 귀학을 해보고 그래요 이래 이게.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 내가 까딱 잘못했으면은 관숙 최숙 두 삼촌을 속아가지고 진짜 훌륭한 우리 삼촌 주공을 죽일 뻔했구나. 그래. 그때 저거를 금등을 잘 열어봤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말이야 이게. 그것을 징계 삼아서 내가 까딱하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뻔 징계 삼아서 후환이 없도록 상박했다. 후환이 없도록 상박했다. 하는 내용이 금등이라 하는 들었다. 책에 세상에. 그거 이제 성경에 금등이라 하는 양이 많아요. 그거는 금등에 들어있는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얘기가 쭉 다 있어요. 관련되는 얘기가. 그래가 그것을 이제 징계해서 다시 말하면 그걸 거울 삼아가지고 다음 크게 나라 망칠 뻔 했으니까 그걸 삼아가지고 후환이 없도록 삼가하겠다 하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게 시경에 나오는 거라. 여기 시경에 나오는 거야. 거기서 따가지고 네, 그걸 따가지고 이 유생용 대감이 이를 징비록에 저술한 까닭이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거 없었으면 그날 큰 환란이 있는데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이 징비록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라. 그래가 잘못한 건 왜 잘못했는지 잘한 건 어떻게 잘했는지 이런 걸 전부 기록을 해놓은 거라. 기록을 해놓은 걸 갖다가 그 아들이 미리 자기 아버지 문집에서 문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출판한 일이 있는데 그건 비공식이고 공적인 출판은 40여 년 후에 47년에 공적인 출판을 했고 외놈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막 책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놈들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보지도 않은 게 왜 그러면 당파 싸움 때문에 유성룡 대감 미워하는 놈들이 또 유성룡 대감이 없으니까 저희가 직권을 잡거든. 저 마음대로 할게. 주권을 잡으니까 이건 막 그러니까 선조실록에 보면 유성룡 대감에 대해서 좀 헐뜯은 일인 것도 있어요. 선조도 유성룡 대감 미워했어요. 왜? 너무 똑똑하거든. 그럼 같이 그 사람 살리가 그러니까 해야지. 쫓아내 붙는데 쫓아내고 나면 나라 꼬라지가 안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다시 또 불러들이고 또 쫓아내고 다시 불러들이고 그래 세 번이나 영의정을 세 번 하는 이유 거기 있어요. 쫓겨났다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안동으로 내려왔어요. 안동으로 내려왔는데도 선조가 나라 꼬라지가 안 되니까 8분인가 7분인가 사람 보내가지고 다시 오라고 했는데 유성룡 대감이 난 나도 많고 그때 60 넘었으니까 난 나도 많고 이제 안 가겠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징비록을 쓴 거예요. 징비록 쓰면 제자들 가르치면서 징비록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징자 예. 그랬잖아요. 이제 그 권사님이 징비록 그 징자 아니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